너무 좋다." 항상 내가 느끼는데 그래요? 역시 나는 그 음. 사람은 늙을수록 티나님 내가 늘 말하지만 자기 늙잖아? 그러면 꼭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러면 좋겠어. "어머 나 그럼 모르는데." 막 이런 거. 음. 다음 주에 그 너무 또 너무 질문을 잘난 가지고 척을 오겠습니다. 너무 잘난 척을 갖다가 둘러쳐서 너무 재수 없게 한다. 그치 내가. 근데 아니, 아니. 있어요.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또 죽음이 그 포유류죠. 포유류. 인간 동물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성도 있고 영성이 있는 만물의 영장인데 영이 많이 발달될수록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사례 연구도 그렇고 또 이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어떤 그런 아프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신 분들도 인제 사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거를 좀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도 나왔죠. palliative care라는 어떤 그런 전문 그 의료팀도 있는데 물론 그게 완화 치료팀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인제 미국도 지금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잘 된 지가 얼마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음. 어떤 큰 아픔이 그 큰 병이 걸려서 죽음의 어느 순간에라도 올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 완화 치료법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이라는 게 음. 어떤 인간의 생애 주기에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음.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음. 감정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그다음에 몸적이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드리는 그 의료팀의 한 부분이 palliative care라고 있어요. 어. palliative care. 그게 완화 아, 치료팀이에요. 예. 그 거기에 음. 그거를 전공으로 하신 분도 있으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의료 담당 팀이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죽음을 너무 무서운 걸로 봤을 때 죽음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인제 쪼끔 이 '불협화음이 난다.' 이렇게 저는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죽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내가 살 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죽음이 뭘까?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음.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하고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 좀 다르죠. 자살은 내가 내 음.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 거는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생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거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일 죽었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그렇게 보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처음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자살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음. 아프고 이제 어차피 내가 치매가 있어서 전혀 내가 기억을 못할 거고 이 미래에 안다면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인드셋으로 산다면 '내가 연봉 얼만데.' 하고 내가 그렇게 멜랑콜리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연봉이 얼마면 어때?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고. 내 어떤 거에 더 일에 관심이 있을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연봉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 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인조이 하나 안 하나.'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정말 인조이 하나?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정말 즐기나? 이 시간이 아깝지 않나?' 왜냐면 시간의 유한성을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 그 죽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가치, 어떤 그런 인식의 기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인 인간을 영으로 봤을 땐 죽음은 다른 어떤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끝났다고만 생각하니까 그걸 두려운 거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문을 하나 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건 아닌 거죠. 근데 단지 음, 육체가 다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늙지 않아도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봐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거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는 왜 내가 두렵지 보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음, 많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내가 죽는 게 두렵지? 그러면 죽음은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없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잊혀질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억울해서? 그리고 괜히 껌껌하니까? 뭐 별 생각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자기 것들이 내가 죽음이 두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죽음의 이야기를 하셔서 드는 생각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는 거를 원하는 것보다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두고 목적을 성공해 둔다고 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은 오늘 하루가 그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희생의 개념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생각을 산다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더 인연의 어떤 그런 아픔을 쌓지 않고 얼마나 더 내가 내 인생을 충실하게 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티나님은 죽음이 두려우세요? 솔직하니? 어, 아직 죽기는 싫은데. 그치. 나는 죽음이 두렵다, 죽는 게 두렵다, 그거는 두렵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지금은. 그러니까 음, 죽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어차피 뭐 이렇게 성령 받고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영가들하고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지만 남아있는 자들, 우리 애기들이 음, 좀, 음,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슬픔을 겪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음, 아직까지는 좀, 그들과의 우리 그 삶은 더 좀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음, 근데 뭐 음,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나도 사람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무지함, 어떤 음. 지식이 없음, 또 생각을 좀 골똘히 안 해본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렵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질문 없었어요? 우리 근데 티나님은 참, 저기하다.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굉장히 질문이 맑아. 다른 분들은 내 땅 언제 팔려요? 뭐 이런 거. 언제 뭘 팔려요? 뭐 어느 주식을 사면 뭐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참 맑아. 아이, 왜 죽음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냐면, 사실 저는 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지라고 음,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을 제가 왜 물어봐야지라고 적어놨었냐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한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냥 1월 달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을 계속 먹었대요. 그런데도 계속 안 낫고 기침이 계속 나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감기라고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을 가봤는데 연중 수치가 뭐 30이 나왔나? 원래 10이 나오면 뇌수막염이 안 돼. 뇌수막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급성 백혈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금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 병원에서 이렇게 못 나오셨어요. 아직까지 이제 무균실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막 그 아저씨랑 어렸을 때부터의 막 그런 막 추억이 막 그치. 떠오르면서 막 그날 또 막 그 또 와이프 또 봤거든요, 아줌마도. 그냥 보자마자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왜 죽음 아저씨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그쵸? 무서우니까 눈물이 음.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죽음이 무섭다기보다는 상실감. 그러니까는 못 본다는 거. 단절감이 무서운 거겠죠. 음. 그 연결할 수 없는 그 단절감. 단절됐다는 느낌, 상실감.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걸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말 알거든요. 제가 영가하고 통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나 이제 무당이라는 어떤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절감이 느끼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죠. '더 이상 통화를 못 한다. 더 이상 볼 음. 수 없다.' 그런 거. 그러니까는 어 제가 예전에 그 유학을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한번 이게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국제인데도 이렇게 돈 저거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1 분에 만 원짜리 만 원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1 분에 만 원. 1 분에 만 원. 그랬기 진짜. 때문에 정말 국제 통화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막 울죠. 왜냐하면 왜 울겠어요. 좋은데 내가 유학을 가는데도 왜 우냐면 단절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얘기 못 하겠지. 해도 인제 편지로 하겠지.' 음. 그럼 편지에 오는 그런 음. 어떤 그런 단절감 때문에 우리가 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음. 우리 제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음. 단절감과 '더 이상 못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섭섭함? 그런 걸로 많이 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영성을 발달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섭섭한 일은 아니다. 제가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가 많이 아프고 항상 죽음과 그거를 뭐 맨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한 10년 했잖아요, 내 딸을 두고. 음. 음. 그러니까는 '아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음. 그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저항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만이. 모든 동식물은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잘 음.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 영화를 보셨으면 그 문어 이야기, 문어 선생. 봤어요. 거기서 그때 보면 키드로 가라고 해 가지고. 그 문어도 제가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음. 문어가 맨 마지막에 이제 죽죠. 죽었을 때 그 음. 문어 새끼들을 그 사람이 인제 보면서 그 안에서의 또 자기 친구 문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음. 생명의 대자연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죽음인가? 또 다른 거에 음. 생명의 탕생인가?' 뭐 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영화라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분도 문어 선생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꼭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제퍼님이 요즘 아주 생각을 아주 저기하게 하세요. 제가 지인의 아시는 분도 머리 아프다고 하시다가 음음. 병원에 가셔서 3일 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준점을 너무 당연하다고 다 둬. 그러기 때문에 음.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 어 당연해 그게. 왜 맞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고. 음. 오진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잘못된 약을 음.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에서 사망의 원인이 다섯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1 위, 2 음. 위가 암하고 암하고 심장마비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고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섯 번째가 병원에서 잘못된 약을 먹어서 죽은 거고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 병원에서 실수해서 죽은 게 다섯 번째라고 미국에서. 그럼 한국은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더 높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무슨 근거로 그럴 거냐고 욕을 하겠지만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미국에서 다섯 번째야. 그러면 그게
병원 밖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문제라고. 병원에서 문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누구를 뭐 이렇게 뭐 너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걸 하기 전에 그냥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아프지만 약을 먹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음. 항상 이거는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거를 다 주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아파서 나쁜 것 같고, 아, 진단 못 받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근데 사람이 왜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미디어의 문제가 되게 많다고 봐요. 미디어의 음. 문제가. 그러니까는 미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광고나 이런 걸 보고 또 특히 요즘에 SNS가 더 문제가 심각한 게 SNS에서 우리가 추잡한 거 안 보여주잖아요. 저도 그치, 유튜브를 그치. 찍지만 저는 좀 안 치웁니다. 안 치워서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데도 참 희한하지. 왜 그런 거 아닐까? 손님이 왔을 때 왜 우리 이렇게 지저분한 거 둘둘둘둘둘 말라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한쪽으로 다 치워놔 버리잖아. 근데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지. 응. 근데 그게 예전에는 미디어에 보면 뭐 뭔가 중산층이면 애 둘에 뭐가 있어야 되고 항상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 근데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은 뭔가 구질구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안 돼 보이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음, 뭔가 팬시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 보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미디어에서도 우리 SNS에서 다 그렇게 나와요. 제일 이쁜 거, 이쁜 집, 이쁘게 맞아. 한 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브이로그, 내 일상의 생활 뭐 이런 게 나오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냐. 나 어떤 유튜버인가? 아, 이름 까먹었어. 아무튼 무슨 음. 해피 뭔가 뭐 무슨 이모인가 이렇게 이름은 조금 좀 안 맞는데 그분이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야,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왜요? 이거는 정말 애들 밥상이 아니야. 완전히 막 다 해서 막 소스 병까지 해가지고 아, 쫙쫙쫙 해서 너무 이쁘게 깔끔. 난 우리 새끼들은 그냥 돼지 죽밥을 먹이는 느낌. 내 새끼들 고맙지. 진짜 이 엄마가 살아남은 게 용하다. 엄마 밥을 음. 먹고. 네. 아니 근데 누가 그렇게 음, 정찬을 진짜 몇 시에 4시 반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달란트다. 그분의 천성이다. 내가 천성 상담가 음, 저거 하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무슨 시간적인 음, 여유가 되는데 대부분의 저처럼 뭐 육남매가 있고 애가 아프고 애 아프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는 못 차려줬어. 뭐 일을 음,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뭐 엄마가 항상 그렇게 요리에 관심 있는 엄마가 아닌 엄마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대충 집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뭐 좀 이렇게 뭐 그 어떻게 그게 딱 돼? 근데 그런 걸 보는 순간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집은 그냥 헛살았다. 나는 애들 그냥 막 돼지 우리에서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준점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 리얼리티하고 진짜 내 실제 현실하고 음, 보여지는 어떤 딜루전이라고 있어. 딜루전. 완전히 환상. 음. 그거하고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맞아. 이제 그 미국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SNS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거냐 아니면 음, 환상 딜루전을 갖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냐?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음. 브이로그도 다 찍으시는 분들은 많은 편집의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흘리고 그치. 지저분한 걸 다 치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실제로만 보이니까 아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예를 맞아, 들면 맞아. 저도 제 생활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 우리 신랑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어? 그리고 나도 뭐야, 나는 이게. 많이 그래. 나도 편집을 한 것 중이야, 그게. 우리가 남이 듣기에는 조금 저거 한 것도 많이 편집이라는 게 왜 있어? 자르라고 있지. 그런데 그런 것만 보이잖아. 그러면 아, 저 음, 집은 정말 다 영양식만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 제가 우리 그 소리 스터디 커뮤니티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그 나움 숀스키라는 나움 숀스키인가 그 이름 또 까먹었네.
암투 촘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다큐 지금은 계시는 이제 교수님인데 갑자기 니엄 촘스키인가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1960년대 70년대부터 미국의 미디어에다가 굉장히 저기 비평을 많이 하셨죠. 미디어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킨다고. 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께서 왜 조중동 그러잖아요. 그러면 음, 언론이 진실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제 대중을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음, 거에 반해서 나온 게 사실 웹3 포인트야. 그래서 웹의 창시자 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웹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는 자료를 잘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웹2가 되면서 대기업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딜루전을 음, 시킨다는 거야, 그런 걸로. 그래서 현실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원치 않은 어떤 네거티브 하는 게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니엄 촘스키인가 이름을 자꾸 까먹었다. 노암 촘스키라고 노암 나와 있네. 촘스키, 그 사람. 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미디어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정말 어떤 그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미디어보다는 상업적인 커머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어떤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을 약간 부정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큰 물거리로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기준을 굉장히 높게 두는 거는 많은 SNS에서 좋은 모습 그다음 막 51살짜리 어떤 뭐야 이게 몸짱이고 막 얼굴이 엄청 이쁘고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나오면 요즘에 51살은 다 저렇게 됐나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닐 수 음, 있는 거지. 응,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각,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음, 거를 봐야 된다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나는 그게 제일 어떤 SNS나 릴스를 보면 내가 음,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연예인도 오는 집이래요. 연예인들이 가는 맛집. 이런 얘기하면, 연예인 가는 맛집하고 맛있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연예인이 가면 맛있는 거고, 연예인이 가면 좋은 거야라는 그치, 그치.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그게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우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맞아, 연예인들은 맞아. 얼마나 힘들까? 왜 그런 음, 연예인이 결국은 뭐야? 예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인기 스타냐, 배우냐, 그런 거는 뭐 있겠지만, 그 하나씩 하나씩 보는 어떤 그런 메타인지적인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없고, 그냥 대중적인 어떤 묻어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지. 근데 그거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의 삶의 기준점을 연예인에 둔다고. 음, 어? 그러니까 연예인이 가는 맛집이라 맛있겠다 하고 가. 그 음, 연예인이면 오시 음, 좋겠다 하고 가. 연예인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게 기반도 없고 연예인 누구를 갖다가 지금 지칭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떤 보이지 음, 않는 알 수 없는 희한한 어떤 그 딜루전을 보고 내 삶을 거기다가 기준을 둔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음, 위험하다고. 저도 그 신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컨설턴트를 음,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기 음, 인생을 정말 알 수도 없는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기준점하고 비교를 하고 산다는 거는 내 인생을 음,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그치. 어, 그 뭐지? 그 비눗방울로 음, 뭘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거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종일 쇼핑을 한다든가, 음, 종일 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해. 종일 스마트폰이나 종일 컴퓨터에 빠질 것 같으면 코딩을 배워가지고 뭘 만들라고. 그럼. 뭐 GPT 음, 채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좋은 만든다든지, 방법이네. 디지털로 정말 자기가 만들어내서 정말 딜리존 할 거 완전 딜리존을 만들어 버리라든지. 근데 음, 그것만 안 하고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럼 음, 머릿속에서는 계속 자기의 삶의 기준치가 알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죠. 음, 그러니까 환상이야, 환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음. 하려면 어떻게 이런 걸 정신 바짝 저기 뭐지? 깨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소렌 스터디를 하시면 예, 된다? 그러니까 휴먼절 케이트는 아직 뭐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소렌 스터디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소울, 나의 영성, 그 영성이라는 거는 나의 직관력,
그다음에 나의 어떤 이게 뭐라고 하지? 투시력 이런 거를 좀 늘리면서 그다음에 스터디 현실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질문 너무 좋다. 항상 내가 느끼는데, 그래요? 역시 나는 그러니까 음. 사람은 늙을수록 티나님 내가 늘 말하지만 자기 늙잖아? 그러면 꼭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래야 좀 새로운 생각들을 좀 받아들여서 나는 그래서 질문하고 이렇게 제 그 학생들이 막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를 좀 당황시켰으면 좋겠어. 어머, 나 그럼 모르는데 막 이런 거. 음. 다음 주에 너무 또 너무 질문을 잘난 척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무 잘난 척을 갖다가 둘러쳐서 너무 재수없게 한다. 그치 내가. 근데 아니, 아니. 정말 나를 막 당황시켜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당황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새로 알았다는 거잖아. 그것처럼 좋은 게 음. 어딨어. 뇌가 깨어치는데. 멋져.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르는 질문하면 너무 싫었는데, 너무 이제는 좋잖아. 그게 뭔데? 그걸로 그래서 배운다, 이렇게. 나는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는데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잖아. 그게 뭔데? 어머, 어디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를 당황시키는 질문을 많이 많이 가져다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또 저한테 에너지 빵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우리 그 티나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걸 좀 짚어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좀 죽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무슨 저기 뭐지? 소머즈라고 연봉이, 음. 응, 응, 그리고 연봉을 나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응. 참 나에 대한 예의가 없어. 나를 갖다가 그냥 음, 번호를 매기는 거잖아. 내가 뭐 깜빵 어, 번호야. 뭐 수험 번호 1, 2, 음, 3 나와 이것처럼 연봉 3,500 나와 이거랑 같은 거잖아. 나에게 번호를 매기지 마라. 이 너무 좋네. 나에게 왜 번호를 매겨? 내가 깜빵이야. 그냥, 이 음,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수치게, 이렇게 게시판 정도만 알고만, 온도계로만 알고만 있으면 되지. 그게 나한테 번호를 매기면 깜빵도 아니고 그렇게 매기면 안 음, 되지. 나 연봉은 수험 번호가 아니다. 그냥 어, 그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라. 까먹지 마라. 그러면 연봉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어, 오늘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재미있는 일을 나한테 보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질문 뭐였지요? 두 개였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음, 말을 많이 한 거야. 두 개 질문 갖고. 음. 투머치 토크야. 투머치 토크. 투머치 토크다. 이 기대 수준. 맞다, 맞다. 세 네, 번째 질문. 나의 그 기준점. 뭐지? 그거를 왜 높이냐? 기준점이 왜 많은 아, 사람들이 높냐? 쓸데없이 미디어나 그런 거 보고 진짜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다 들어온 음, 거 박박 닦고 놓고 좋은 그릇 다 꺼내놓은 거다. 그리고 음, 그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음, 보지 말고 실제로 현실을 정확하게 뚜렷보고 사셔라. 그리고 모든 삶이 고마운 거다. 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생각을 좀 음. 얘기를 해보시면서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티나님.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